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명국 감상 시간입니다. 명국 감상은 한 주간에 두어졌던 바둑 중에서 가장 내용이 좋고 또 바둑 자체도 재미가 있지만 여러분들이 대국하실 때 배울 만한 점이 있는 그런 바둑을 골라서 처음부터 천천히 설명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보통 이제 너무 한 판의 바둑은 너무 길고요. 또 약간 이게 하이라이트나 10분, 15분짜리는 뭐 그냥 결과를 보기에는 좋지만 너무 짧죠. 그래서 차분하게 1시간 정도 시간을 내면서 한 수 한 수 의미를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점을 뒀고요. 자, 먼저 오늘 대국자는 누구냐면은 최정 선수와 오유진 선수의 대결입니다. 여자 바둑 중에서는 뭐 가장 강한 두 선수가 붙었고요. 뭐 중국까지 합쳐서라도 제가 보기엔 랭킹 1, 2위가 뭐 최정과 오유진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두 선수가 8월 6일 날 그 여자 리그 12라운드에서 대결을 하게 됐습니다. 자, 오유진의 백이고 최정의 흑입니다. 자, 걸침을 했고 날일자로 굳혔습니다. 자, 여러분들 입장에서 설명을 많이 드릴 건데요. 여러분들 입장에서 요즘에 프로들은 왜 이렇게 이제 날일자 굳힘을 많이 두나 이렇게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근데 예전에 협공을 많이 했는데 일단 이렇게 요즘 쉬어갑니다. 쉬어가고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최근에 이제 오늘 바둑에서도 몇 번 설명을 드릴 텐데요. 1선과 2선 이렇게 나는 집들을 최근에는 굉장히 작은 집이라고 여겨요. 그래서 보시면 다음에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흑의 모양은 굉장히 이제 두껍게 나오는데 되게 너무 이게 가느다랗게 마치 갈치처럼 이렇게 너무 가느다랗게 집이 생기죠. 갈치집이라고 하는데 최근에 어떤 이 프로의 성향들은 갈치집을 굉장히 이제 평가절하합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협공에 두지 않고 이렇게 두는 편인데요. 근데 지금은 더욱더 여기에 이제 흑돌이 있다 보니까 더욱더 협공하기가 좀 꺼려지는 장면입니다. 자, 돌이 하나가 있을 때는 몇 칸까지 벌릴 수가 있죠? 돌이 하나가 있을 때는 2칸까지 벌릴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께서 실제 바둑을 두실 때에도 보통 이제 자기 모양이 많을 때는 여러 개 많이 둘 수도 있습니다만 여기 보시면 백이 2개가 있고 흑이 하나가 있죠. 그러면은 여기가 1대 3으로 싸우잖아요. 이런 상황이 되면은 초반에 바둑이 미생마가 돼서 좋지 않아요. 자, 그래서 돌이 하나가 있을 때 몇 칸까지 벌릴 수 있다? 2칸까지 벌릴 수 있다. 꼭 이 바둑에서 이 모양이 아니더라도 여러분들께 두실 때 돌이 하나 있으면 2칸. 요거를 이제 한자로는 1립2전이라고 합니다. 자, 이쪽으로 이제 걸쳤습니다. 자, 걸칠 때 요즘에 자, 붙이는 프로 바둑에서는 이렇게 두고 이렇게 두는 수가 이제 많이 나옵니다. 자, 근데 이 알파고 이후로 나오는 정석인데요. 그 알파고 정석이라고도 하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알파고 이후로 이 프로용 정석이 따로 있고 동호인분들 정석이 따로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프로들이 쓰는 이런 류의 정석은 특히 요수는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쓰기가 좀 어려워요. 그 이유는 왜냐면 이 프로는 형세 판단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불리에 대한 형세 판단이 모두 되니까 내가 불리하면은 싸우질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싸움이 불리하면은 싸우질 않고 집으로 이제 가는 편이죠. 하지만 여러분들께서는 형세 판단이 잘 안 되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일단 되도록이 많이 싸우는 편이고 또 상대가 이제 모양이 펼치면 들어가게 되는데 변에서 벌어지는 싸움은 필연적으로 중앙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됐을 때 돌이 중앙으로 올라가니까 이 수법이 싸움을 할 때는 그다지 좋은 수법은 아니에요. 최정 선수가 여기 붙여서 뒀는데 이 모양에서는 싸움을 하지 않겠다 이런 의도로 보여지는데 과연 여러분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네, 그거 만만치 않겠죠. 그래서 이렇게 두는 것이 이게 좀 여러분들도 연구를 많이 하시고 공부를 많이 하신 다음에 두면 되는데 이게 또 어떤 공부가 있냐면 3-3에 들어왔을 때 처리가 어려워요. 여러분들께서도 이제 나중에 또 나옵니다만 이 3-3에 들어온 돌을 내가 이 변화를 완벽하게 알고 있다. 그러면 두셔도 되는데 대부분 그렇지가 않으니까 그냥 두시기 바라고 되도록이면 날일자 굳힘으로 두는 게 좋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이쪽으로 이제
벌렸는데 흙은 이제 손을 빼고요. 이쪽으로 벌렸어요. 자, 여기를 두고 여기를 두면 여러분들 그 고수들이나 프로들의 바둑에서는 당연히 이쪽은 생각도 안 하고 이쪽으로 걸치라고 해요. 뭐 걸치든지 다른 데 둔다. 이쪽에 두는 거는 예상 범위 안에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바둑 둘 때는 어때요? 여기 두면은 여기만 쳐다보게 되죠? 여기가 집이 너무 커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를 깨러 들어가거나 그러게 되는데, 자, 보시면은 여기 모양 깨도 세 칸이잖아요. 여기 깬다고 해도 세 칸이죠. 바둑은 일단은 이 칸이 넓은 데를 먼저 둡니다. 즉 여기도 넓고 다 그냥 넓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제일 좁은 곳이어서 일단 나중에 두는 거예요. 자, 실제로도 지금 이 수가 이제 13수째인데 최정 선수가 이쪽을 몇 수째 뒀냐면은 89수째 둡니다. 그러니까 초반에 여러분들 여기 두면은 이게 커질까봐 들어가거나 깨러 가거나 이러는데 이런 게 아니고 다른 지역을 더 먼저 둬야 된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자, 일단은 요즘에 많이 도는 33이죠. 이 33 역시 알파고 정석인데 이제 프로용 정석이에요. 많은 분들은 요거 이제 운영법을 잘 몰라서 그래요. 자, 보통은 이렇게 되면은 네. 물론 이제 프로들은 이 모양을 깰 줄 아니까 그냥 쉽게 둡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은 이 모양을 깨실 수가 있나요? 자, 내가 저 모양을 지금 깰 수가 있다, 난 그럴 자신이 있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은 이 3-3에 들어간 거 두셔도 되는데 필연적으로 상대에게 세력을 주게 되죠. 그러면은 여기 모양에 깨는 거를 반드시 하셔야 돼요. 자, 여러분이 100이라면 이 모양 첫 번째 수가 어디가 됩니까? 자, 제가 보기를 하나 드릴게요. 자, 1번, 자, 2번, 자, 3번. 자, 1번, 2번, 자, 3번. 자, 이 셋 중에 어디가 정답인 것 같으세요? 자, 아마 저 유창엽 바둑도장 강좌, 유튜브에 올라가 있는 강좌를 많이 보신 분들이라면 아, 이거야 쉽지 라고 하실 거예요. 자, 우리가 배운 게 있죠. 상대가 이 귀의 세력이 강하지만 귀의 쪽으로 가면 갈수록 나쁘죠. 이수가 가장 나쁜 거고요. 그 다음으로 이수가 나빠요. 왜냐면 동일선상으로 시험을 팍팍 당하면은 네, 형태가 살기도 굉장히 어렵고 설령 살더라도 이쪽이 시커멓게 변해서 좋지가 않습니다. 자, 항상 변에 벌려져 있는 돌이 몇 선인가를 봐야 돼요. 자, 1선, 2선, 3선에 있죠? 그러면은 나의 돌은 4선으로 갑니다. 자, 밀고, 자, 두고, 자, 이렇게 늘게 되면은 베개 돌이 하나 더 나오게 되죠. 이쪽으로 둬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되면은 백이 하나 더 먼저 나가니까 백이 유리하죠. 집이 생기는 거 아닌가요? 집이요? 자, 아까 근데 제가 말씀드렸죠? 요즘에는 1선과 2선에 나오는 이런 집들은 무슨 집이라고요? 갈치집이 되죠. 네, 그래서 높게 봐주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자, 제가 이제 유튜브나 이런 거를 보면은 어른들이 많이 보시죠? 어른들도 많이 보시지만 사실 바둑을 좋아하는 어린이들도 많이 봐요. 그래서 제법 어린이들이 상당히 많이 보더라고요. 근데 어린이들이 사실 볼만한 좀 유익한 바둑의 교육적이나 이 바둑의 내용적으로 유익한 그런 좀 설명이 유튜브에 좀 적더라고요. 바둑을 이제 잘 두는 학생들이나 바둑을 좋아하는 학생들이 만약 이걸 본다면은 자, 어린이들이 더 기억을 잘합니다. 상대 모양을 볼 때 세력이 있을 때 이렇게 둔다는 거, 네, 요거를 잘 기억하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3-3에 들어갔고요. 이제 최종 구단은 이쪽으로 막았습니다. 자, 이렇게 둬서 자, 상대에게 자, 세력을 허용을 하게 됐고요. 자, 흑은 세력 작전 대신에 좀 이렇게 네, 실리를 얻었습니다. 자, 그러자 여기서는 이렇게 뒀고요. 자, 최정 선수는 이렇게 뒀는데 오유진 선수는 그냥 한 칸 나리자로 굳혔어요. 두 사람의 기풍이 여기서 좀 드러나죠. 자, 흑은 이제 달라붙습니다. 자, 요 형태는 일단 프로용의 정석이죠. 자, 붙이는 이유는 백이 여기를 붙이는 이유는 흑에게 이렇게 파고드는 거를 좀 막으려고 두는 거예요. 이게 좋다 나쁘다에 떠나서 어쨌든
이 프로들의 바둑에서는 실리를 좀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하니까 이런 모양이 나오는 겁니다. 자, 이것도 이제 알파고 정석이고요.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정석이 모두 완료가 됐는데, 자, 오유진 7단이 갑자기 호구자 깃을 빵 때려버립니다. 자, 여기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중반이 시작이 되죠. 자, 오유진 선수가 2선으로 갑자기 깃을 빵 때리면서 이제 전투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는데요. 자, 과연 중반에 이제 시작은 어떻게 됐을까요? 자, 다음 편에 기대해 주시고요. 그 전에 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버튼, 네, 종소리 버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네, 명국 감상 네, 최정 선수와 오유진 선수의 대결인데요. 네,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이 급소를 때리는 게 이제 중반의 시작인데요. 자, 요 알파고 정석의 후속편인데 최정 선수는 어떻게 대응을 했을까요? 여러분들 같이 한번 보실게요. 자, 여기 형태에서 이어주게 되면은 네, 백이 이렇게 빠져나가요. 자, 그러면은 이 흙의 모양이 이렇게 4개밖에 되어 있지 않죠? 못 살아 있게 됩니다. 한 집, 두 집, 세 집밖에 안 되니까요. 그래서 최정 선수는 이거 뒤집어 씌웁니다. 자, 끊으면은 요걸 막아서 백은 하나, 둘, 세수, 흙은 하나, 둘, 셋, 네수니까 누가 빠릅니까? 네, 흙이 빠르죠? 백이 하나 더 이제 밀었어요. 자, 흙은 여기를 하나 끊었어요. 자, 여기 끊는 수가 손해라고 하면 손해이지만 손해가 사실 아니에요. 왜 그렇습니까? 자, 여기 보시면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집은 이제 흙의 백의 집인데요. 내가 돌이 하나 잡혔지만 상대도 뒀으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똑같습니다. 그래서 요 수는 이제 손해수가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이제 막 내가 돌을 많이 잡으면은 내 집에서 돌을 많이 잡으면은 엄청 좋아해요. 많이 잡았다고. 특히 어린이들, 바둑을 처음 배우는 어린이들은 유독 그런 일이 많이 생기죠. 또 어린이대회 나가서 이제 심판을 보게 되면은 실제로 이제 막 따먹는 건 많이 따먹어도 집이 적은 경우가 많아요. 오히려 잡힌 애가 이렇게 집이 많은데 판정을 해야 되는 경우에 많이 잡은 애는 자기가 이겼다고 생각을 하죠. 또 많이 잡힌 아이는 자기가 졌다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라고 판정을 반대로 내리면은 애들이 우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또 진 줄 아는데 이겼다고 하는 애들도 깜짝 놀래고요. 근데 왜 그러냐면은 내가 하나 둬도 상대가 두니까 실제적으로는 집이 똑같아서 그래요. 자, 그 이치로 흙이 다음에 이게 한 칸을 띱니다. 자, 요거는 어떤 얘기입니까? 이쪽을 끊으면은 자, 요렇게 둬요.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네 수가 되죠. 자, 이쪽으로 이제 맞게 돼요. 자, 여기를 이제 활용을 하고 자, 여기를 둡니다. 일단 따내고 여기 두면은 또 메웁니다. 메우면은 자, 요렇게 돼요. 자, 요런 형태가 됩니다. 자, 요렇게 됐다고 보시면은 흙이 백이 5개를 따냈어요. 하나, 둘, 셋, 넷, 5개인데 그 10집입니다. 10, 12, 14, 16, 17 17집이죠. 17집인데 흙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게 요렇게 요로 자동으로 왔죠. 그러면 3 곱하기 4 12집 14집이 자동으로 지켜지고 여기 이제 거대한 벽이 생기면서 흙의 모양이 훨씬 더 좋아집니다. 바둑에서는 이렇게 돌을 일부러 버리는 거를 뭐라고 합니까? 네, 버릴사 돌석자를 써서 사석작전이라고 합니다. 자, 사석작전은 굉장히 고수들의 영역인데 자, 여러분들께서 이런 고급 기술을 이제 배운다기보다는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 여러분들께서 제가 한 가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돌을 잡았다고 좋아할 일이 아니다. 그런 얘기죠. 또 돌을 잃었다고 내가 돌이 잡혔다고 슬퍼할 일도 아니다. 그겁니다. 자, 백이 나갔습니다. 자, 이쪽으로 두면은 단수 쳐서 이어야 되는데 뻥 뚫고 나가죠. 네, 그래서 여기 먼저 찌른 거고 흙은 여기서 살짝 둡니다. 자, 여기서 있는 게 있고 나가는 게 있는데 그냥 따내게 되면은 여기를 당했을 때 흙 백이 같이 나오긴 나와야 돼요. 자, 둘 수는 있는데 흙이 여기서 따낼까요? 안 따낼까요? 자, 이 모양에서
따냅니까? 안 따냅니까? 네, 따내지 않습니다. 이건 왜냐면 이쪽을 잇는다고 해도 이게 미생마가 되죠. 이런 돌이 중요한 돌이 아니에요. 자, 흙 이쪽으로 오게 되면은 이 돌이 안형이 없어요. 자, 돌이라는 거는 살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한 6집 정도 공간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거의 최소 공간인데 이건 석집, 넉집 정도밖에 안 되죠. 사는데 굉장히 불편합니다. 자, 그래서 생사에 관련이 있으니까 이제 백은 나가고 흙은 늘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흔히 있는 알파고 정석인데요. 흙은 이쪽을 차지했고 백은 그래도 요게 손해수가 돼서 요게 손해수죠. 요건 아니고 요게 손해수가 돼서 여기가 이제 좀 두터워요. 그래서 정석이라고 하는데 최근에 이 모양은 누가 그래도 좋다라고 하냐면은 네, 흙이 조금이라도 좀 낫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프로들의 바둑에서는 그래서 요 형태를 피하고자 백이 여기 붙이지 못하게 하려고 이걸 미리 해두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 백이 여기를 뒀습니다. 자, 이것도 중요한 거예요. 흙이 여기서는 이득을 받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손해를 봤죠. 백은 이쪽에는 이제 흙이 먼저 자리를 잡았어요. 그러면은 여기를 따라두는 게 아니라 반대쪽에 두는 거예요. 자, 우리 다시 한번 기억할게요. 1편에서 오유진 선수가 여기를 차지하니까 여기가 커 보이지만 여기 두지 않고 이쪽을 뒀죠. 흙이 선점을 해서 이쪽을 차지했어요. 이쪽에서 흙의 모양이 제법 크지만 오유진 선수가 백이 역시 따라두지 않고 어디둬요? 이쪽에 둬서 자기 모양을 넓혀가죠. 그렇다면 힌트 하나, 여기를 따라두겠습니까? 따라두지 않겠죠? 최정 선수가 이제 어떻게 두냐? 자, 여기를 두는데요. 자, 여러분들, 자, 최정 선수가 어떻게 뒀을까요? 자, 이 백의 돌을 공격을 하려고 해요. 공격을 하려고 할 때는 항상 첫 번째가 거의 대부분 무슨 자리? 네, 호구 자리 급소를 찾아야 됩니다. 자, 호구 자리 급소는 여기서 어디일까요? 네, 바로 이 자리가 급소입니다. 자, 상대가 돌이 2선으로 두게 되면은 그럼 굉장히 좋아하셔야 돼요. 1선과 2선에 나는 집은 기본적으로 굉장히 나쁘다, 안 좋다라고 인식을 해요. 자, 그래서 이쪽을 이제 나갔고 상대가 나간 쪽을 따라두지 않죠. 이쪽을 막아서 확실하게 집의 모양을 없앴고요. 백이 뛰어나갔습니다. 자, 그러자 흙은 이제 이쪽을 이어서 여기를 제압해요. 자, 지금 여기까지 흙이 있고요. 백이 여기까지 이제 뒀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이제 포석이 진짜 완료가 됐는데요. 흙은 이쪽의 모양에 집중을 했고 백은 여기 모양에 집중을 했어요. 자, 최정 선수가 공격적이고 굉장히 전투를 잘한다고 하지만 자기가 불리한 데에서는 공격을 혹은 전투를 하지 않겠죠. 자, 그래서 이 바둑에서는 아직까지는 잔잔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요 모양을 이제 깨야 돼요. 이제는 왜냐면 아까 여기 뒀으면 이제는 다 벌려라라고 했는데 벌릴 곳이 없어요. 이제 들어가야 됩니다. 여기로 들어가는 게 있고 여기 들어가는 게 있는데 자, 여기는 요 간격이 3칸이죠. 3칸. 여기 간격이 4칸. 네, 그러니까 이 양 깨더라도 어느 쪽을 깨야 돼요? 네, 칸이 넓은데, 즉 상대 모양이 큰 데를 깨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쪽을 깨야 되는데 자, 최정 선수의 다음의 한 수가 어디일까요? 요것도 기억을 해보세요. 최정 선수 다음의 한 수는 여기입니다. 자, 우리 요거 하나 기억해봐요. 아까 1편에서 상대 모양을 이쪽으로 이제 1편에서 중에서 백이 이쪽을 깬다라고 했을 때 변으로 벌렸을 때 깨는 방법, 변으로 벌린 수를 기준으로 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삭감 내지 상대 모양을 깨는 거에 가장 1번은 뭐냐? 변 쪽에서 시작을 한다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최정 선수가 여기서부터 시작을 했고요. 자, 받아주면 뭐야? 그러는데 1선과 2선에 이렇게 일자로 갈치집이 나면 요즘에는 이게 좋지 않다라고 판단을 한다 그랬죠. 그래서 일부러 지키지 않고 나와서 상대 돌을 공격하려고 합니다. 상대가 두지 않았으니까 이쪽을 깨게 됐고요. 자, 여기를 붙였어요. 아마 이 바둑에서 오유진 선수가 이제 지금까지는 팽팽하게 진행을 했는데 아마 여기서 요 붙인 수가 조금 좋지 않았던 것 같아요. 여기 사실 좀 두다 보면 욕심이 나는데 우선 들여다보고 있고, 네.
차렷해서 지켰어야 됩니다. 보시면 여기는 이게 보면 공배예요. 요 사이가 이제 공배란 서로 의미가 없는 곳이라는 얘기죠. 비어 놓는 곳입니다. 그런데 돌이 여기 있을 필요가 없는 거죠. 네. 요게 이제 오유진 선의 실수인데, 요게 왜 실수냐면은 이렇게 되면은 또 급소가 남아요. 흙이 안정을 한 다음에 급소가 남습니다. 어디에 남아요? 자, 항상 여러분들 급소라고 하면 거의 절반 이상이 바로 이 자리예요. 무슨 자리? 네, 호구 자리. 자, 이렇게 되면 이제 넘어가게 되죠. 넘어가니까 막아야 됩니다. 막으면 밀고, 막히면 안 되죠. 나가야 되는데 나가면 이쪽으로 붙여서 네, 요 돌을 오히려 잡고 살게 되네요. 신기한 일입니다. 이렇게 된 원인은 뭡니까? 네, 괜히 쓸데없이 여기를 이제 붙이는 것 때문에 그렇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형태는 그냥 이렇게 두는 게 정수가 됩니다. 자, 붙여서 뒀는데 여기를 이제 반대로 붙여갔어요. 자, 이거는 왜 그러냐면은 여기를 두고 자, 패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패 너무 싫은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많지 않나요? 네, 패를 굉장히 싫어하시죠, 여러분들. 근데 패가 되면은, 여기서 패가 되면요, 보시면은 자, 이게 누구 모양? 원래 누구 모양이에요? 원래 누구 모양? 원래 백의 모양이죠. 네, 백의 모양에서 이렇게 패가 되면은 백은 이겨봤자 자기 제자리 걸음이에요. 아까 여기 끊었을 때 이걸 받으면은 원래 백의 집이기 때문에 내가 돌을 잡아서 좋은 게 하나도 없다, 이 설명을 드렸죠. 자기 모양에서 패를 이겨봤자 결국 제자리 걸음이다. 네, 그래서 일부러 패를 겁니다. 자, 그래서 오유진 선수 패를 피하고자 네, 들여다보는 거, 한 칸의 모양은 들여다본다. 이게 정수 있고요. 이쪽을 이제 막았어요. 자, 여기는 오유진의 아주 좋은 급소를 잘 찾았는데, 약간 아쉬운 건 여기 이제 돌이 붙게 되면서 돌이 약해졌어요. 자, 이번 반대로 붙여갑니다. 붙여갔을 때, 자, 백은 흙을 공격하기 위해서 급소를 때려야 돼요. 자, 여기 한 칸을 두었어요. 한 칸의 급소는 어디? 네, 들여다보는 거. 그래야지 상대가 돌이 무거워지면서 돌이 이렇게 굳게 됩니다. 자, 지켜야 되고, 요거는 아까도 요게 요렇게 돼 있으니까, 요렇게 돼 있으면 이거 그냥 손 빼도 상관이 없는데, 붙으니까 여기 호구자리 급소가 남아 있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지킨 거고, 자, 흙은 빠져나갑니다. 끊을 수가 없죠. 나와 끊으면은, 자, 여기서 백의 돌이 어떻게 잡혀요? 네, 장문으로 둬서 네, 잡히게 되죠. 자, 그래서 백은 일단 공격이 당장은 안 들으니까 여기 빠져나갔고, 흙은 정리를 잘 정리했습니다. 자, 최정과 오유진 명국감상 두 번째 시간이었어요. 네, 두 번째 요 장면에서는 이쪽에서부터 시작을 했는데요. 요 공격의 요 포인트였어요. 상대의 모양에 들어갈 때 어떻게 들어간다. 변에 있는 돌을 기준점으로 시작을 한다라는 거였고, 공격을 할 때는 호구자리 급소를 계속 때리면서 상대 돌을 무겁게 하는 장면 배웠습니다. 자, 이쪽이 어쨌든 다 깨지는 바람에 집은 이제 흙이 유리하게 됐어요. 자, 이제 조금 이제 불리해진 오유진 선수, 다음에 시작은 어떻게 됐을까요? 다음에 쑥은 이쪽으로 팍 들어가서 이제 승부수를 날립니다. 자, 여러분들이 가장 괴로워하는 요 침입에 관한 설명이 되겠는데, 이 아주 중요한 요 침입에 대한 대응은 바로 세 번째 시간 때 이어지겠고요. 자, 여러분 구독하고 좋아요, 또 종소리 버튼, 알람 버튼 같이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세 번째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정과 오유진, 네, 한국 여자 바둑 리그에서 둔 바둑이고요. 최정의 흙, 오유진의 백. 자, 명국 감상 시간입니다. 자, 두 번째 시간의 마지막이, 자, 이쪽에서 공격과 수비가 굉장히 재미가 있었어요. 자, 이 명국 감상이라는 얘기는 내용이 좋은 얘기라는 얘기죠. 내용이 좋으면서 타의 모범이 되는, 즉 우리 여러분들이 배울 만한 점이 있는 그런 내용을 골라서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자, 이 바둑의 가장 이 하이라이트는 흙 백이
흙이 요 모양을 어떻게 깨느냐, 요 과정이 최고로 아주 유익한 장면입니다. 자, 이번 세 번째 시간도 만만치 않게 재미가 있어요. 자, 이쪽에 들어갔을 때 자, 흙이 어떻게 대응을 할까라는 건데요. 자, 우리 여러분들께서 내 모양이 깨졌지만, 백은 깨졌지만 상대 모양을 깨면은 이 바둑은 이제 비슷해요. 네, 바둑이 정사각형이죠. 그리고 귀가 4개, 변이 모두 4개가 돼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여기서 돌이 내가 모양이 깨지면 아, 내가 망했다라고 해서 무리하게 잡으러 가게 돼요. 근데 그게 아니라 자, 우리 고수들의 바둑은 어떻습니까? 내 모양이 깨졌지만 여기서 상대의 그 모양을 깨면은 결국에는 엇비슷해요. 자, 여길 들어간 장면인데 우선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많은 분들이 3-3의 돌을 어떻게 잡아요? 3칸으로 벌려져 있는 돌을 요 돌을 어떻게 잡아요? 라고 많이 물어보세요. 하지만 3-3의 돌도 잡을 수가 없고 3칸 벌려져 있는 상황에서 들어온 돌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잡을 수가 없습니다. 자, 왜 그러냐? 우선 잡으려면 가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가두게 돼요. 자, 우리 여기로 보는 게 낫겠네요. 여기로 가두게 돼요. 지금 높게 낮게 요 구조와 높게 낮게 구조가 요게 똑같죠. 여긴 조금 복잡하고 요게 선명하니까 위쪽에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가둬야 돼요. 가두는 건 여기와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요게 좀 요거부터 할게요. 먼저 늘면 막아야 되겠죠. 막고 치받으면은 뚫리면 안 되죠. 막아야 되겠죠. 막고 자, 젖히고 막는 수가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단수 치고 잡히면 안 되니까 늘어야 되고 밀면은 막고 자, 날일자 두면은 자, 막고 다 막아야 돼요. 일단 밀면은 뚫리면 안 되니까 일단 막고 여기는 일단 상관없다고 칠게요. 지금은 끊기면 오히려 백이 곤란한데 자, 사는 사활 여기 가만히 이어요. 자, 저 가만히 있는 수를 잘 기억하셔야 돼요. 자, 좁힙니다. 좁히면 흙이 어떻게 삽니까? 연결을 어떻게 해요? 연결을 있는 거예요? 아니면 호구 치는 거예요? 자, 호구를 쳐야지 집이 생기죠? 네, 여기 둬야 돼요. 이으면 어디 둬서 잡혀요? 요 가운데 호구 자리 둬서 잡히죠. 자, 백이 흙이 여기를 막습니다. 막으면 어떻게 잡죠? 막으면 자, 요거는 이제 굉장히 어려운 사활이에요. 어려우면서 가장 좀 기본적인 사활인데 자, 여기를 두면은 이쪽을 흙이 가서 빅이 돼요. 자, 여기를 두고 이쪽을 두면은 자, 기본적으로 빅이 돼요. 흙이 서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백이 마음으로 두고 이쪽을 막으면은 이렇게 해서 자, 나중에 다 막혔다고 보면은 단수를 칠 수밖에 없는데 있고 요거는 빅이 아니에요. 여기 두면 오궁이 되죠. 따내야 되는데 자, 여기서 이제 네, 가운데 두면 잡히는 모양이 되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실수를 많이 하시는 게 자, 우리 다시 자, 정리. 일선에 젖히면은 있는 수를 두는데 대부분 호구로 두셔야 돼요. 호구로 두면은 이쪽을 둬도 막고 이렇게 둬도 막으니까 안 되죠. 네. 자, 이렇게 살아버립니다. 즉, 이 색칸 벌림 되어져 있는 곳은 여러분들 자, 자세한 거는 뭐 또 하셔야 되겠지만 기본적으로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최정 선수가 어디 뒀냐? 여기를 이어요. 갑자기. 이건 무슨 수야? 네. 왜냐? 어차피 못 잡으니까. 일단 1번. 어차피 못 잡으니까. 2번은 뭐냐면 나와주기를 기대하는 거예요. 나와주면은 끌고 나가서 이제 뭐가 됩니까? 백돌이 미생마가 되죠. 자, 그래서 여기 들어가서 살 수는 있지만 이 바둑에서 1편, 2편 강의 때 제가 이제 말씀드린 거죠. 깰 수는 있지만 일부러 두지 않는다. 왜 안 둡니까? 미생마가 되니까 일부러 안 둔 거고. 그럼 오히려는 왜 둡니까? 그걸 알면서도 지금 바둑이 실리가 부족하니까 실리를 깨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둔 거예요. 나가는 것 자체가 백이 미생마가 돼서 좋진 않아요. 자, 요 이은 거는 괜히 둔 건 아니고요. 이쪽 늘고
자, 막아야 되는데 여기 나와서 끊습니다. 자, 나와서 끊으면은 흙이 하나, 둘, 셋, 100은 4수죠. 그러니까 나올 수밖에 없는데 나오고 나서 이쪽을 이으면은 이쪽이 뻥 뚫려 버려요. 이거 막을 수가 없죠. 단 잡히니까. 그래서 나오는 맛이 있어서 요거를 지키는 것이 정수예요. 자, 그러자 네, 여기를 두고 백이 들여다봅니다. 들여다보니까 흙이 선택을 해야 되는데 흙은 이걸 미생마로 모일 때가 제일 좋다 그랬죠. 네, 그래서 이쪽을 뚫었어요. 근데 아마도 최정 선수가 워낙 그 공격적인 바둑이니까 뚫은 것 같지만 실은 잇는 게 정수예요. 네, 이어서 뒀어야 돼요. 이쪽으로 이으면은 이쪽을 막아서 자, 3-3은 항상 그냥 깨지는 겁니다. 깨지는데 이렇게 둬서 깨지더라도 요게 잡히니까 100은 큰 득이 없어요. 네, 요걸 어차피 넘어가야 되는데 이렇게 둬도 요게 잡히니까 100이 흙이 좋은 진행인데요. 자, 실전은 이걸 먼저 두는 바람에 여기를 두고 자, 넘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이어야 되는데 보시면 나중에 끊는 수가 남아서 흙이 두고두고 부담이 됐어요. 자, 여기 공격에서 100이 한번 실수를 했는데 지금 이 장면에서는 흙이 또 한번 실수가 나왔습니다. 자, 젖히고 이쪽으로 뒀어요. 자, 따내고 자, 호구 형태로 뒀습니다. 아까 제가 저쪽 사활 설명하면서 원래 요게 다 대부분 답이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요거는 왜 그러냐면은 자, 이렇게 두고 여기서 밀어갔을 때 두기가 어려워서 그래요. 밀어가면은 자, 요 형태로 볼게요. 이렇게 되고 치중을 하게 되면은 자, 일단 넘겨주면 안 되죠? 넘겨주면 안 되고 막아야 돼요. 자, 그러면은 자, 단수 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흙이 100을 잡는 수가 있습니다. 어떤 수가 있습니까? 어떤 수가 있죠? 묘수가 있는데 자, 기본 맥입니다. 자, 기본 맥인데 어떻게 두죠? 네, 이쪽으로 붙이고요. 이쪽 붙이고 자, 여기 둘 수가 없죠? 여기도 못 두죠? 따내고 이어야 돼요. 자, 여기서 흙이 100을 어떻게 잡아요? 자, 일선에 내려놓으면은 여기가 못 두니까 100이 도로 잡히죠. 그래서 보통은 살려면은 흙이 100이 호구 치는 게 맞기는 한데 지금은 이제 여기 치중 때문에 그래요. 이어져 있으면은 그런 유의 수가 전혀 없는데 호구 쳐져 있으면 바로 요 맥으로 이게 100이 잡히죠. 네, 그래서 요거는 그냥 이은 겁니다. 자, 하지만 보통은 호구 치는 게 원래는 답이 많습니다. 자, 마네모 두고 여기에 당하면 안형이 사라지니까 이제 받았고요. 이쪽으로 뛰었습니다. 자, 뛰자 갑자기 오유진 선수가 갑자기 젖혀요. 자, 이건 또 무슨 이유입니까? 네. 자, 어떤 이유일까요? 저거는 왜 저렇게 두는 거죠? 네, 그냥 단순히 끝내기로는 이게 훨씬 커요. 지키는 게 훨씬 크고. 왜 젖힌 거예요?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래요. 하나는 젖혀 놓으면은 이게 자동으로 여기 끊어서 둘 수 있게 돼요. 살아야 되죠? 끊는 수가 자동 선수. 두 번째는 이 모양에 약점이 있어요. 자, 들어갑니다. 붙여야 되는데 흙이 어떻게 연결이 되죠? 자, 요 사이를 한 칸을 싹 두면은 자, 뚫리면 안 되죠? 받아야 돼요. 그러면 연결이 되니까 이 백이 집이 다 깨지게 됩니다. 젖혀져 있으면은 이게 수가 나지 않는 거죠. 네, 그래서 요 친익과 더불어 이 끊는 것까지 맛보는 일석이조의 수고. 자, 요런 게 아주 재밌습니다. 자, 여기서는 백이 공격이 좀 시원찮았는데 이쪽에서는 또 흙이 공격이 좀 좋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이제 또 다시 어려운 바둑이 됐고, 자, 이쪽에 붙여가는 또 수를 두게 됩니다. 자, 세 칸의 모양은 들어갈 수는 있어도 일단 살 수는 있어요. 살 수는 있지만 안으로 갇히면 사활도 불 좀 어렵기도 하고, 여기 미생마가 되니까 두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근데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붙이냐? 이런 거예요. 여기서 깨졌던 백이 일로 가서 화풀이를 하죠. 여기서 공격이 좀 잘못된 흙은 여기서는 이미 잘못 둬서
이미 꼬여버렸어요. 자, 많은 분들은 여기 돌을 악착같이 잡으러 가는데 그거는 어렵습니다. 어려운 게 아니라 아예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어떻게 시작하느냐, 이제 반대쪽에서 요 모양을 깨면은 나의 세 칸이 깨진 만큼 상대 세 칸을 깨면은 결국 똑같은 얘기 아닙니까? 네. 자,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 바둑을 두실 때 이 바둑을 보시는 분들의 기력이 다 다양하실 거예요. 또 이 바둑을 보는 감사하는 어린이들도 많이 있을 텐데요. 내가 이 좁은 지역에서 내가 손해를 봤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둬야 돼요? 죽으라고 잡으러 가야 돼요? 최정 사범과 이 오유진 사범 두는 걸 보면은 손해 보면 여기서 일단 딱 멈춰버리죠. 멈추고 다른데, 멈추고 다른데 이렇게 두죠. 그러니까 요런 여유 있게 둔다라는 게 요런 걸 얘기합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요런 여유 있는 판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백이 안쪽을 지키지 않아요. 아까 여기서도 흑이 이렇게 도는데 이 아래를 지키지 않았죠. 그냥 일부러 깨지지 않습니까? 이렇게. 여기도 붙여서 젖혀서 두면 여기 지킬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일부러 공격적으로 두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흉내내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여기 의도는 뭐냐면 보통 이렇게 두는데, 자, 여기 밀고 갑니다. 자, 이렇게 둬서 밀고 가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쪽으로 공격하지만 실은 목적이 어디에 있어요? 바로 여기에 있죠. 끊는 게 선수라고 했잖아요. 여기 두고 빵 씌워버리면 넉 점이 잡히게 되죠. 그래서 지금 백의 의도는 일부러 자기가 이렇게 깨졌어요. 일부러 자기 모양 깨줍니다. 목적이 뭐가 있습니까? 이쪽에 끊어서 공격하는 걸 노리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자 흑이 타이트하게 붙여가요. 붙이고, 자, 젖혔습니다. 목적이 어디 있으니까? 여기에 있으니까. 자, 안쪽으로 파고들었어요. 자, 저것도 아주 어려운 바둑입니다. 자, 끊고 싶은데 지금 끊는 것은 보시면은 여기 끊는 것과 이게 맛보기예요. 맛보기로 지금 백이 두 개 다, 둘 중에 하나는 무조건 잡히죠. 자, 그래서 일단은 꼭 참아서 이어두었습니다. 자, 그러자 이쪽을 젖히고, 자, 이쪽을 치받고 늘어버렸어요. 네. 자, 지금 자, 요 모양을 보면은 흑은 여기에 부담이 있고 일단 흑은 집을 깨버렸어요. 자, 다시 이제 집에 좀 우위를 가져가기 위해서 두는 건데, 자, 이 모양에서 백은 어쨌든 요 돌과 좀 멀리 있긴 합니다만 요 세 개를 엮어야 되는 이 부담이 생겼습니다. 자, 젖혔는데 이 수가 조금 좋지 않았네요. 네. 이 수가 좋지 않았고 그냥 여기를 끊었어야 돼요. 젖혀서 두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흑이 좋은 수가 이 3단 젖힘이라고 하는데, 돌 3개가 이렇게 해서 3단 젖힘이라고 하는데 이게 아주 좋은 수네요. 자, 왜 좋은 수냐면, 자, 한 점을 이제 잡는 것은 흑의 주문 사항이죠. 자, 단수 치고, 자, 있고, 자, 원래 누구 모양? 원래 백의 모양. 원래 백의 모양에서 패가 되면 누가 유리? 네, 상대가 유리하니까 이어줘야 돼요. 근데 이렇게 싹 나가버리면은 공격하는 측에서는 필연적으로 돌이 높게 가야 돼요. 근데 백이 낮게 깔려버리고 흑은 중앙으로 싹 올라가 버리죠. 네, 이렇게 되면 불리한 겁니다. 자, 그래서 오유진 선수가 이제 황급하게 중앙으로 단수를 치게 되는데, 이렇게 될 바에 이게 꽤 악수가 됐어요. 이게 안 뒀어야 돼요. 네, 안 두고 여기서 이런 식으로 좀 세게 둬야 되는데, 자, 이게 첫 번째 실수가 됐고요. 자, 요거 밀었는데 요것도 씌웠어야 돼요. 네, 민 것이 또 두 번째 실수. 갑자기 오유진 선수가 속기바둑이다 보니까 공격이 되는 자리에서 약간 당황하게 됐습니다. 자, 이쪽이 공격이 좀 끝났어요. 이쪽이 이어야지만 돌을 잡으러 갈 수 있게 되는데 밖으로 펑 터져 나가니까 공격이 상당히 어려워졌죠. 자, 이 세 번째, 어쩌면 이 바둑 두 번째 시간에서는 요 바둑이 어쩌면 이 모양을 깨는 여러분들이 가장 유익한 시간이었고, 세 번째 시간에는 고급자분들과 또 여러분들의 바둑을 여유 있게 둔다라는 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어쨌든 바둑은 지금 백이 조금 불리해졌어요. 자, 바둑이 불리한 오유진 선수,
과연 이 공격으로 전기를 마련해야 되는데 이 중발의 공격을 어떻게 했을까요? 다음 시간에 기대해 주시고요. 자, 여러분들 구독 눌러 주시고요. 그다음에 좋아요, 그다음에 알람 버튼, 종소리 같이 눌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명국 감상 최정 선수와 오유진 선수의 대결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유진의 100, 최정의 흑입니다. 자, 지금 이쪽이 너무 타개가 너무 잘 됐어요. 최정 선수가 그만큼 실력이 센 거기도 하지만 오유진 선수가 이쪽을 포위를 하고 흑이 이제 살더라도 끊어서 두고 여기 둔 다음에 이런 식으로 공격이 좀 세게 갔으면은 100이 나쁘지 않은 바둑인데 여기서 좀 잘못 두는 바람에 이제 펑 터져 나갔어요. 자, 이러다 보니까 공격이 쉽지 않아졌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오유진 선수의 이제 좀 갑자기 흔들리는 거죠. 여러분들께서도 가장 이 흔들릴 때가 어느 때예요? 바로 여러분들께서 실수를 한 직후가 가장 힘들지 않습니까? 지금 이 모양에서도 이제 100이 실수를 하다 보니까 오유진 선수가 이제 실수 연달아 나오는데 다음에 여기를 이제 붙여서 뒀는데요. 여기보다 이쪽을 이제 끊어서 요도를 공격을 했으면은 더 유리했는데 이쪽을 두지 않고 갑자기 집을 둔 것이 좋지 않았어요. 자, 이쪽을 젖혀 이어서 놓는데 한참 공격을 해야 되는데 공격을 멈추고 저쪽을 젖혀 있다 보니까 흑이 이쪽을 수비를 해버렸죠. 이 바둑은 이제 여러분들께서도 결과는 다 아실 겁니다. 근데 굳이 패착을 찾는다라고 하면은 요 공격에서 좀 잘못되기도 했지만 한번 실수가 나왔을 때 여기를 이제 두 번째 실수를 한 게 이게 가장 큰 실수예요. 패착이라고 하면은 공격을 해야 될 때 안 한 거고 여기를 두니까 여기는 끊는 것 때문에 이제 거의 살아있는 모양, 요 돌은 끊겨도 이제 연결이 돼 있는 모양, 여기는 역시 요 돌이 거의 잡혀 있으니까 심하게 공격을 당하지 않게 되죠. 여기로 공격을 갔어야 되는데 안 간 것이 일단 100으로서는 좋지 않았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이제 100이 이제 험난한 바둑이 되는데, 자, 100은 우선 여기서 이쪽을 일단 나가야 되죠. 그래서 나갔습니다. 판이 이제 흑이 유리해졌고, 흑은 이제 굳이 싸우지 않는데요. 여기를 젖혔는데, 이게 사실 괜히 지금 분란을 만든 수죠. 그냥 늘었어야 되는데, 괜히 끊기는 수로 남을 필요가 없죠. 근데 젖히다 보니까 이게 끊는 게 선수인 데다가 여기 끊는 맛이 이제 생겼죠. 그래서 이제 100도 또 희망을 갖게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이제 100은 여기 활용을 하고 지키니까 여기 빠져나왔습니다. 공격이 한 번에 되지는 않고 일단 100의 입장에서는 서서히 천천히 이제 몰고 가는 거죠. 자, 이쪽을 호구자리 급소. 항상 급소 여러분들께서 막연하실 거예요. 근데 호구자리 급소를 찾으면은 거기서부터 실마리를 풀어가는 겁니다. 자, 사는데 이건 정수죠. 안 두면 어떻게 됩니까? 치중 가서 젖히고 궁도 하나 좁히고 이쪽을 막아야 되는데 이렇게 둬서 이게 못 쌓이죠. 그래서 100은 무조건 이제 살아야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흑의 입장에서는 여기 이제 지켜둘 만도 한데 최영 선수가 자신감을 보여준 게 이게 잡힐 리가 없다라고 보는 거죠. 지금은 그냥 여기까지 둘 것까지 없는데 그만큼 자신감을 보여주는 한 수였고요. 이제 100은 자 이제 더 이제 공격적으로 둘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자, 이쪽을 이제 하나 둬서 약간 약점을 줬죠. 자, 공격을 가기 전에 물론 잡으러 가고 싶은데 공격을 가면은 이제 돌아올 수 없어요. 특히 잡으러 가면 더더욱더 그래요. 그래서 공격을 가기 전에 약점을 잘 지켜놔야 되는데 요것도 이제 보시면은 이렇게 둬서 뚫고 가는 약점을 남기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거를 잘 지켜둔 겁니다. 또 지키는 것도 있지만 연결하는 것도 있죠. 그래서 여기를 막고자 여기 붙였고요. 젖히고 둬서 한 집을 만듭니다.
자, 어쨌든 여러분들 이제 여기서부터는 이제 최정 선수는 바둑이 이겼으니까 불리하지 않으니까 이제 바둑을 이제 정리하는 입장이 되죠. 바둑을 정리하고 내 유리할 때 어떻게 두냐. 자, 우리 네 번째 시간은 내가 유리할 때 어떻게 두느냐 이거에 초점을 맞출 거고, 또 수비를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거에 초점을 맞출 거예요. 자, 바둑이 내가 유리하다라고 할 때는 우선 집을 차지하는 게 먼저가 아닙니다. 네. 약한 돌을 찾는 게 먼저인데, 흙의 약한 돌은 지금 세 개인데요. 네. 여기, 여기, 끊는 게 선수니까 여기, 요 세 군데인데 세 개 다 조금씩 약점이 있어요. 여기서 어설프게 집을 차지하는 게 아니라, 자, 여기를 띄워놓는 것이 자, 아주 좋은 자리였어요. 자, 왜 그러면은 끊어도 요로 모이게 되죠. 이 돌을 잡으러 갈 때도 요로 가게 되죠. 요 돌을 백이 이어도 요로 나가야 되죠. 그러니까 이게 중앙의 요처가 됐어요. 바둑이 유리할 때 여러분들 뭐 더 많이 이기겠다고 뭐 집을 차지하거나 상대를 공격하는데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바둑이 유리하면은 안전하게 두는데, 그런 수들이 중앙으로 뛰어나가는 수들, 그런 게 아주 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 백은 어쩔 수 없죠. 지금 이쪽을 이제 갈라놔야 돼요. 여기마저 한 칸을 띄워버리면은 이제 모든 돌이 다 연결되니까 역전의 길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를 이제 씌워갖고 살짝 하나 끊어놨어요. 자, 요게 아주 또 재밌는 건데, 이거를 왜 끊어놓느냐? 그냥 한 점 잡으려고. 자, 이거는 한 집밖에 아니죠. 지금 흙이 집이 많은데 한 집 벌 형편이 아니죠. 이거 왜 두냐면요, 이 보험을 하나 들어놓은 거예요. 자, 이게 막혀서 두면 요게 한 집이 생기죠. 그런데 한 집 갖고는 못 살잖아요. 자, 그래서 여기서 한 집을 만들어야 되는데, 자, 여러분들 왜 끊었냐? 가만히 있는 게 또 묘수예요. 집을 여기를 없애면 되는데 여기를 없애면은 이쪽에서 한 집이 나죠. 자, 어떻게 한 집이 나요? 따내는 게 아니라 요렇게 두죠. 그러면 도도 빵 따내니까. 네. 요 끊어놓은 것은 여기 두면 이어야 되는데, 그러면 젖히고 막을 때 연결 어떻게 합니까? 있는 게 아니라 항상 호구 형태. 그러면 집이 나죠. 두 집을 만들기 위한 일종의 보험이에요. 자, 이제 수읽기라는 건 이런 건데, 여러분들께서 이런 수읽기를 다 하시긴 어렵지만 요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바둑이 유리한 사람은 어쨌든 계속 자기의 돌의 안전을 신경을 쓴다. 요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요 안전을 이제 확보한 흙은 이제 또 다시 집을 차지하게 되는데요. 자, 여기서 흙이 이렇게 이제 도사 안전을 또 찾아갑니다. 요거는 요렇게 연결해서 이제 끊는 것도 노리게 되죠. 그러니까 흙이 지금 굉장히 잘 두고 있는 거예요. 백이 못 두는 게 아니라, 오유진 선수가 못 두는 게 아니라 지금 최정 선수가 그만큼 이 상황에 따라서 아주 좀 잘 두고 있는 그런 바둑입니다. 자, 일단 한 칸 띄었으니까 무슨 자리가 급소? 호구 자리가 급소. 자, 이쪽 이제 지켰고요. 자, 백은 일단 여기를 교환을 하고, 자, 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를 한 칸 띄어서 일단 요 돌과 요 돌이 연결되는 것만큼은 일단 막아놓고 시작을 합니다. 이 지킬 만도 한데, 자, 여기 백은 잡으려면 여기를 둘 수밖에 없죠. 그럼 여기를 둔다 이거죠. 막아야 되는데, 막으면 두고, 이어야 되면 요렇게 둬서 요렇게, 자, 리을자로 네 집이 나죠. 그러면 살아요. 그러니까 백은 지금 당장 잡으러 가는 거는 좀 도저히 방법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 바둑에서 이 백은 이쪽을 이제 붙여서 승부수를 던지는데, 요게 남아 있어서 그것도 쉽지가 않네요. 그래서 늘게 됐고, 자, 이쪽을 치받아서 끈으로 갔습니다. 자, 젖히고 뚫고, 자, 막고. 자, 여기까지는 뒀는데요. 그 전에 이제 요거를 하나 해놨고요. 여기 뛰니까 흙이 여기 늘어났습니다. 자, 여기 두고 이렇게 이제 교환을 했는데, 이 다음에 지금 뭐 여기 때문에 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돌아갔는데 그만큼 이 공격이 백은 좀 효과가 없었던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이 최종 요 모양에서 보면은 이쪽 결국 지켰습니다. 자, 이후에 많이 두어지긴 했는데요. 어쨌든 이 바둑에서 보시면은 오유진 선수가 공격을 해야 될 때 하지 못했던 것이 지금은 집 차이가 꽤 많이 나게 됐어요. 자, 오늘 이번 주 명국 감상은 이제 최정 선수와 오유진 선수의 대결이었고요. 두 선수가 공격과 수비가 교차해서 진행이 되는데 이 하변을 깨는 요 타겟 또 서로 엇갈리면서 상대 모양에 들어가죠. 네, 그럴 때 이 변화가 상당히 재미있었고 왜 손을 빼고 상대 모양을 왜 들어가야 되는지 그 부분에 설명을 많이 드렸어요. 또 바둑이 유리해졌을 때, 불리해졌을 때 어떻게 둬야 되는지 그 부분도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들께서 대국하실 때 이 고수들의 바둑을 보면서 이런 면이 좀 다르구나 하면서 흉내를 많이 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유창혁 바둑도장 네, 유튜브 채널 사랑해 주시고요. 네,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